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에 관한 왜곡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분명히 사과했다며 일본 측의 부인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일본이 계속 딴소리를 한다며 연말까지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동아시아의 발전을 역설하고 각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향후 협력 관계의 기본이 될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합니다. 성명은 한아세안 관계 30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신남방 정책의 목표를 강조하며 각 분야 협력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선원 14명을 태운 어선이 높은 파도에 뒤집혀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선원들은 차가운 바다에서 구명장비에 의지해 사투를 벌였고 합동구조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면서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 비율을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또 19살 이상 국민 가운데 35%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는 홍콩 정부의 민주화 시위 강경 대응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리면서 민주 진영이 친중공파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민주화 시위는 더욱 힘을 얻고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정치개혁 요구도 그만큼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와 관련해 일본 측의 왜곡 보도가 이어지자 강한 유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왜곡 발표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권 안팎에서는 일본이 계속 딴소리를 한다면 예정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공식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왜곡 발표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사과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를 내놓자 다시 한번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이 실제로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로 항의했을 것이라며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일본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먼저 대화를 제의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반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막판 철회 결정이 진정한 외교 성과라면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내놓으라고 따졌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으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며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압박을 못 이긴 것이 그 진실입니다. 지소미아 협상을 놓고 우리와 일본 정부 간의 감정 싸움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둘러싼 최종談判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참가한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동아시아의 발전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리 대기업 CEO와 아세안 대표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라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협력을 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한국이 아세안 문화 콘텐츠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이 만나면 아세안의 문화는 곧 세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K컬처에서 아세안 컬처로 세계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방시혁 대표는 강연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 말을 걸고 전 세계로 하여금 그 발언에 응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내일의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일정도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프라윕 찬오차 태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연쇄 회담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산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akak saya yang mulia Presiden Moon Jae-in, terima kasih atas sambutan yang hangat. 문 대통령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 안보,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2년 반 동안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한 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보고 오신 것처럼 오늘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어제 저녁에는 각종 개막 행사와 함께 각국 정상들이 모여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저녁 메뉴마다 또 공연에서도 화합과 미래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은하게 울리는 성덕대왕 신종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세안 각국 정상과 배우자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성덕대왕 신종 모형에는 한 아세안 11개 나라가 손잡은 모습, 정상회의 엠블럼을 홀로그램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만찬에서 후식으로 선보인 떡은 우리와 아세안 10개 나라 쌀을 섞어 만들었습니다. 쌀이 주식이라는 같은 뿌리 위에서 다양함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환영 인사와 식사로 하나를 강조했다면 문화공연에서는 평화와 희망을 함께했습니다. 사람이 진실로 마음으로 만나면 천만리 떨어진 곳도 한 집처럼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아세안 각국의 전통 몸짓을 현대적 감각으로 담았고 5G와 모션 캡처, 혼합현실 미디어 기술로는 실제와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를 선보였습니다. 희망의 정말 가장 놀라운 그 놀라운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식간에 모두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정상들이 함께 참가한 마술에서는 함께할 희망을 이야기했고 우리와 아세안의 악기와 목소리로 함께할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정상회의 만찬은 여러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제주 해상에서는 대성호가 화재로 침몰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어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선원 14명을 태운 어선이 높은 파도에 전복됐는데요.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배가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혔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높은 파도를 헤치며 선원 구조에 나섭니다. 장어잡이 경남 통영선적 24톤급 창진호가 마라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전복된 것은 아침 7시 20분쯤. 선원들이 아침 조업 중 4m의 높은 파도가 배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조업 중에 큰 파도를 맞아서 기울어지면서 전복됐다고 하는 초기 진술이 있습니다.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은 구명벌과 튜브 등을 붙잡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출동한 해경 경비함과 공군 헬기가 선원들을 잇따라 구조했습니다. 선원들은 제주도 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선장 61살 황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59살 김모 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6명 등 10명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되고 나니까 이렇게 죽는 무슨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선원 66살 최모 씨는 실종돼 해경이 경비함과 헬기 등을 투입해 찾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일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어제 파도에 전복된 창진호의 선원들은 배가 뒤집히자 추운 바다에서 구명벌구와 구명조끼에 의지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합동구조대도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어선 전복 사고로 표류 중 구조된 선원이 헬기로 긴급 후송됩니다. 경비 함정에서도 표류하던 선원들을 차례로 구조합니다. 선원 14명을 태운 창진호가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새벽 6시쯤. 이번 조업의 마지막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창진호는 높은 파도를 맞고 순식간에 90도 정도 기울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친 거죠. 저가지고 기관실로 물이 들어오길래요. 좀 딴 데보다 좀 많은 양이 들어가서 뭐가 좀 잘못됐구나 들어가 보니까 사고가 난 거죠. 선원들은 곧바로 구명조끼를 입고 어선 한쪽으로 대피했고 이렇게 1시간 정도 파도와 싸우던 중 배가 뒤집히면서 선원들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일부는 구명벌에 타고 또 일부는 구명한을 잡거나 구명조끼를 입은 채 표류했습니다. 선원들이 4-5m가 넘는 파도와 사투 벌이기를 2시간 30여 분 정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헬기와 경비 함정에 표류하던 선원 14명 가운데 13명이 구조됐습니다. 여기에 구명벌과 구명조끼도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구명벌 하나와 해상 표류객이 있었습니다. 해상 표류군을 모두 구조 완료 후에 구명분에 승선 중인 4명을 구조 완료. 하지만 합동구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된 선원 가운데 3명은 숨졌습니다. 또 선원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가운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무려 기온이 7도나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지만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때이른 추위 속에 동해안 지역은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무척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각 당의 공천 기준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듯이 국회의원에게도 장관 못지않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비리 아웃! 취업비리 아웃! 정의당이 발표한 믿고 찍는 후보 5대 기준에는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진땀을 빼는 단골 소재들이 담겼습니다. 자녀의 입시, 취업 특혜, 다주택 보유는 원칙적으로 걸러내고 혐오 발언 전력도 살핍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이와 같은 후보 자격 기준을 마련한 것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세부대 이전에 세술이 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위원회 안에 혐오, 젠더폭력 검증 TF를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결정되면 전현직 의원, 정치 신인 할 것 없이 아예 교육연수를 받게 해 정치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정치 언어, 성인지와 양성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소수자 배려, 공인으로서의 자질 이런 내용들을 교양교육에서 다룹니다. 한국당은 절반 물갈이라는 승부수부터 띄웠습니다. 비례대표 17명 전원 교체에 지역구 의원 3분의 1인 30명 이상을 물갈이하겠다는 것인데 당내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반박 못할 엄정한 기준이 예고됐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기준을 만드는 것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비례대표도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공천심사단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들을 가려내겠다고 발표했고 정의당은 당원과 시민들이 비례대표 순번까지 정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막말과 특혜로 번번이 실망을 안긴 정치권이 새삼 도덕성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총선 때문이라는 걸 민심도 모르지 않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검찰에 7번째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을 앞두고 조직위원장이던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보좌관 출신 2명을 조직위 직원으로 부당 채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16일 나 원내대표를 처음으로 고발한 뒤 2달 동안 7차례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건데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속에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 증명서 관련 의혹입니다. 아들은 고3이었던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7년엔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했습니다. 로스쿨 지원하면서 서류 제출에 첨부하는 서류로 이것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대 연구실 PC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전 장관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2차례 소환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과 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들에 대해 조 전 장관 본인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횟수를 밝힐 수 없다고 언급해 수사가 이번 달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서강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하남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공사를 지인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따낼 수 있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일단 오는 29일 본회의를 여는 데는 합의하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날선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상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혹시 모를 안전 문제와 제설 때문에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가운데 하나인 미시령 옛길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아침 6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 이렇게 서울 사대문안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철도공사 코레일 노사가 이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주요 현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철도 파업은 일단 종료됐는데요.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노사 양측의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파업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이후 물밑 접촉에 이어 주말 내내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다 결국 잠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 내용은 임금 1.8% 인상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인력 충원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등입니다.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 범위와 관련해 국토부가 나서기로 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철도 노조가 주장해왔던 노정 협의에 국토부가 응한 겁니다. 여기에다 노조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공사의 교대제 근무체계 개편과 관련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철도공사, 노조, 국토부 간 이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철도 파업은 닷새 만에 철회됐습니다. 시차 근무 인력은 순서대로 현장에 복귀합니다. 열차 완전 정상화까지는 하루나 이틀 더 걸릴 예정이어서 운행 차질과 불편은 다소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저는 출퇴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토요일도 많이 힘들었어요. 거의 한 20-30분 연착된 적도 있거든요. 철도 파업으로 평일과 주말 사이 시민 불편이 가중됐고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열차표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화물 열차는 10대 가운데 7대가 멈춰서면서 물류 차질도 빚었습니다. 철도노사 협의에 국토부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면서 워라밸, 즉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일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앞지르는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요. 통계청의 사회조사 발표 내용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3살 이상 국민 3만 7천 명에게 일이 우선인지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우선인지 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면 돈을 버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사생활이나 개인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워라밸을 좀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2년 전에는 일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지만 올해는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앞섰습니다. 워라밸 답변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과 가정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 순위를 물었더니 수입과 안정성, 적성과 흥미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청년들의 선호 직장은 국가기관이 가장 높았고 공기업과 대기업 순이었습니다.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 부담이고 다음은 사회적 편견이었습니다. 19살 이상 국민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2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65%는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70%로 가장 많았고 자녀 또는 친척 지원과 정부 사회단체 순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년 전보다 1.1%포인트 줄었고 2011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19살 이상 가구주 중 내년에 가구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년 전보다 2.8%포인트 늘어난 가운데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먹고 입고 즐기는 것 순으로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하원의 공개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미국 민주당이 성탄절 전까지는 하원 표결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비공개 청문회에 이어 5차례에 걸친 공개 청문회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Was there a quid pro quo? As I testified previously, with regard to the requested White House call and the White House meeting, the answer is yes. 청문회를 끝낸 하원은 이에 따라 그동안의 공청회 내용과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집한 증거를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CNN은 전망했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강철같이 탄탄한 탄핵 논거를 확립했으며 이미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says to me this president believes he is above the law, beyond accountability. And in my view, there is nothing more dangerous than an unethical president who believes they are above the law. 하원 법사위는 조사를 주도한 정보위가 보내온 보고서를 토대로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어 소추안 심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CNN은 성탄절 전까지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상원에서 탄핵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핵심 증인에 대한 추가 공개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재임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가 친중파를 깨고 민주진영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과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80% 정도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말 그대로 선거 돌풍이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했던 범민주 진영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452개 의석 가운데 무려 80% 정도를 석권했습니다. 친중 정당들은 60석가량을 얻어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범민주 진영의 독립 성향 당선자들을 포함하면 의석 비율이 85%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s not only a referendum, but it sends a very strong signal to the government, the authorities in Hong Kong and Beijing. 구별로도 전체 18개 구 가운데 17개에서 범민주 진영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친중파가 모든 구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 판도를 4년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연기설까지 놔도는 혼란 속에서 치러진 구의원 선거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poll and count has been conducted in an open, fair and honest manner in the main. 캐리람 행정장관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不管香港发生什么样的事情，香港是中国领土的一部分，香港是中国的一个特别行政区。 하지만 투표로 확인된 홍콩인들의 거센 민심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독일의 옛 잣센 왕국에서부터 내려온 보물의 방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상당한 귀중품이 도둑맞았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5일 독일 동부 드레스덴의 그린의 게벨베 박물관에 도둑이 들어 보석류 3세트를 훔쳐갔습니다.
보석류의 원재료 자체는 가치가 크지 않지만 18세기에 만들어진 보석류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환산하기 어렵다고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향후 협력 관계의 기본이 될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합니다. 성명은 한아세안 관계 30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신남방 정책의 목표를 강조하며 각 분야 협력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발표가 왜곡됐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 일본은 애매한 표현으로 부인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점 등을 의식해서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지역 해안포 부대를 방문해 시험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나타내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례회동에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선거법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회동을 주재한 문희상 의장은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앞으로의 협력 관계의 기본이 될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인 교류 행사도 예정돼 있고 내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 한 차례 환영 만찬도 열립니다. 정상회의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환 기자. 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미디어 센터입니다. 네, 어제는 환영 만찬이 열렸고 본격적인 정상회의는 오늘 열리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행사인 특별정상회의가 바로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정상회의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세션 1에서는 대화관계 수립 30년을 맞은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의 협력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기본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어서 세션 2에서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양측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제입니다. 두 세션을 모두 마친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은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후 회의 성과를 정리해 문 대통령과 프라윕 태국 총리가 나란히 서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채택될 예정인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은 어떤 내용을 담게 됩니까? 네, 공동비전 성명은 앞으로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문서입니다. 먼저 지난 30년의 분야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 정책의 비전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 평화 구축,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협력 등 분야별 목표도 제시됩니다. 공동비전 성명과 별도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협력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도 나올 계획입니다. 또 어제는 한아세안 대표 기업인들의 교류 행사가 있었고 오늘은 스타트업 교류 행사가 열리죠? 네, 정상회의 세션이 끝나고 오찬에 앞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고요. 양측 대표 스타트업 기업인 400여 명이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선 한아세안 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 방안이 발표될 거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한아세안 협력 사례를 보여주는 기업이 참여하는 혁신성장 쇼케이스도 진행됩니다. 초정밀 로봇, 수소 전기차, 스마트 가전 등 첨단 산업에서의 한아세안 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동 대응의 모델을 보여줄 거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환영 만찬이 한 번 더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5개국만 참석한다고요. 네, 메콩강 유역 5개국과 함께 내일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를 위한 환영 만찬입니다. 메콩강 5개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입니다. 원래는 외교장관 회의로 열리던 게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회의로 격상돼 열리는 겁니다. 대부분 불교 국가여서 이번 만찬에는 우리의 사찰 음식을 활용한 메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어제보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정상들이 좀 더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을 통해 더욱 우위를 다진 정상들은 내일 정상회의에 이어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지난 22일 저녁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발표를 두고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하자 일본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국내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더 크게 확산하는 건 일단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합의 발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스스로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韓国側が輸出管理の現状の問題点について改善に向けた意欲を示していると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ております。 이에 청와대가 왜곡 발표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밤중 SNS에 짧은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당시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고 그 골자는 사전에 한국 정부와 조율했다는 겁니다. 조율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지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조율했다는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청와대가 경제산업성 발표를 문제 삼아 항의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 입장을 이해하며 부풀린 점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간단하게 부인했습니다. 政府として謝罪した事実はありません。 한국에 굽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로서라는 전제를 달아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애매한 표현으로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지적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韓国側の発信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生産的ではない、このように考えます。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국 때리기가 자국 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점과 어렵게 만들어진 지소미아 종료 연기 상황을 확실한 연장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관계 소식통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해 한국의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일본은 물론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 상황은 일본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 전선의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해 해안포 시험 사격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황해도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중대원들이 그간 연마해온 포 사격수를 김 위원장에게 선보였다며 해안포 사격을 시행했음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앞서 낙하산 침투 훈련 시찰과 전투 비행술 대회 참관에 이어 이달 들어 3번째 군 관련 행보입니다.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데 대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측은 남북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단식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단식 시작 엿새 만의 첫 만남이었지만 만남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 대표의 만남처럼 여야의 선거법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단식 엿새째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의 비난을 뒤로한 채 이 대표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이 대표는 누워있는 황 대표에게 멀찍이 떨어져 앉아 말을 건넸습니다.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황 대표와의 대화가 불가능하자 이후 대화는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경로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더 걱정해? 저희가 더 걱정해. 강제로 병원을 옮기세요. 억지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악수로 끝난 5분간의 회동은 국회 안 패스트트랙 협상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습니다.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도 선거법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급기야 문희상 의장이 여야가 협상 못하면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문 의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또 공수처의 신설을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 이런 그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협상을 얼어붙게 하고 또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만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십시오. 밥그릇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불법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비례대표 비율과 의원 정수 확대 등을 두고 세부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일단 오는 29일 본회의를 여는 데는 합의하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날선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주간 브리핑 조선 한겨레 한국일보 일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남측을 향해 해안포를 사격했다는 기사 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면 사진, 구의원 선거 개표 결과 직후 홍콩의 모습입니다. 친중파 정치인이 낙선했다는 소식에 모두 환호합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불거진 국회 상임위원 사임과 임명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면 사진, 한 아세안 정상회의 환영만찬 기념 촬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또 각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고비마다 합의 비틀기, 일본 꼼수주의보, 시원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언론을 앞세워 협상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해 자국 여론을 만족시키려는 일본의 행태, 이번만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 조선일보입니다. 구하라 씨 사망과 관련한 기획입니다. 정신과 꺼리는 한국, 자살률 1위지만 우울증 약 복용은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션이 된 내복, 무슨 내용일까요? 겨울왕국 속편의 흥행몰이 속에 내복을 연상시키는 엘사 드레스가 화제라고 합니다. 17억 원이 걸린 8m 퍼트, 마법처럼 우승. 김세영 선수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홍콩 선거 결과 분석했습니다. 범민주 진영의 압승은 중산층의 표심 분출과 젊은 층의 대거 참여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국가인권위의 실업팀 성인 선수 인권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술 따르라, 무릎에 앉아봐라. 실업팀 성인도 폭력에 멍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대부분 열차를 100%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철철과 KTX, 새마을호 등은 첫 열차부터 100% 운행이 예정돼 있으며 무궁화호는 오전 9시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화물열차는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뒤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채와 자녀 유학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금융위 감독을 받는 업체들을 상대로 자신이 쓴 책을 대량 구매하도록 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금품 수수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장님,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법인카드를 먼저 달라고 하셨나요?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이미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을 불러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른바 윗선의 지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 이후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겨울 하면 눈이죠. 어제 강원 산간에 적잖게 눈이 쌓여서 겨울 왕국이 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젓갈색 단풍이 산 아래에 남았는데 꼭대기는 이미 한겨울 세상입니다. 겨울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강원 산간 지역. 오전부터 굵은 쌀아기 눈이 쉴 새 없이 날리고 어느새 설악산은 하얀 눈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쌓인 눈에 발이 빠지고 잎사귀 떨어진 나뭇가지엔 눈부신 눈꽃이 맺혔습니다. 험한 계절이 다가오며 인적 드문 산간도로도 하나둘 끊기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혹시 모를 안전 문제와 제설 때문에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가운데 하나인 미시령 옛길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산 정상에서 보내온 영상은 이미 한겨울 세상. 중청과 소청, 대청 어디나 순백의 설경이 펼쳐집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입산이 통제됐지만 정상에 남은 국립공원 직원들은 이때가 가장 분주합니다. 탐방객 응대하는 데 정신이 없고, 네. 또 탐방객 응대 없는, 그러니까 통제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밀려있던 이제 탐방로 정비 업무나 시설 정비 업무, 대피소 관리 뭐 이제 이런 걸 하죠. 어느덧 시작된 춥고 긴 겨울. 첫 대설특보와 함께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겨울 준비를 재촉하는 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때이른 겨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로 어제 아침만큼 추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오늘 13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 높겠고 평년 기온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현재 내륙은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영남도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동풍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낮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비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3도, 청주와 전주, 광주 14도, 부산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동해안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고 특히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또 한 번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한 녹색 교통지역이 본격 운영되는 건데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일주일 내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서울시 중구 서소문입니다. 녹색 교통지역 시범 운영 중인데 지금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심심치 않게 지나다닙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아침 6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 이렇게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녹색 교통지역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단속 지역은 사직동과 해화동 등 종로구 8개 동, 소공동과 을지로 등 중구 7개 동 한양도성 내부입니다. 다만 긴급 차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10월 31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45개 지점에 119개 CCTV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 검지 조회 그리고 통보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고 사후 고지 그리고 이의 신청 절차까지 시스템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에선 대신 녹색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거나 확충됩니다. 서울역과 시청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과 남산 등 관광 지역을 연결하는 4개 노선에 녹색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공유교통수단인 따릉이와 나눔카는 2배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통행량이 14% 넘게 감소했다면서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하면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5.6%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 교통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탄핵안 투표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5일 추수감사절 주간인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원 정보위원회가 2주간의 공청회 내용과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가 내놓을 보고서에는 8주간의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를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국립미술관에서 수백 년 된 옛 왕국의 금과 보석 등이 도난당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립미술관 측은 도난당한 보석류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환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언론에서는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동부도시 드레스덴의 국립미술관에 접근 금지라는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5시쯤 경보가 울리고 경찰이 수분 내에 긴급 출동했지만 이미 도둑은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보석의 방이라 불리는 그린의 개벨베에서 보석과 귀금속, 상아 등 3,000점의 전시 귀중품 중 보석류 3세트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린의 개벨베는 17세기 강력했던 옛 작센 왕국의 프리드리 아우구스트 1세가 유럽의 각종 예술품을 모아 꾸민 것으로 유명합니다. Von dieser Brutalität des Einbruchs. Meine Rolle ist hier nochmal zu beschreiben, dass es sich hier, wie Sie alle wissen, um einen unschätzbaren kunsthistorischen und kulturhistorischen Wert handelt. 미술관에 설치된 감식 카메라에는 2명의 도둑이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차량을 통해 달아나는 모습이 찍혔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Die Täter sind offensichtlich, das haben Sie auch gesehen, durch ein Fenster in Richtung des Schlossplatzes eingedrungen, haben dort das Gitter durchtrennt und dann die Scheibe eingeschlagen. 경찰은 도둑의 침입 전 박물관 인근의 불이나 전력 공급이 끊어진 사실과 관련해 화재와 침입이 연관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도시 주변의 차량 검문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에 탄 차량을 발견하고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미술관 측은 18세기에 만들어진 탓에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들은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그룹 부문을 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팝과 록 부문의 페이보릿 듀오 그룹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방탄소년단은 수상 소감 영상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올해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25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5.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콘텐츠 수출액은 10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 같은 올해 콘텐츠 산업 결산 내용을 다음 달 3일 관련 세미나에서 공개합니다.
3, 2, 1. 영화법 개정 규제와 지원 정책 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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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팬들이 빈소를 찾아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생전에 악성 댓글로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만큼 이번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맑게 웃고 있는 구하라 씨의 생전 모습. 믿기지 않는 영정이 돼 팬들 앞에 놓였습니다.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 원하는 유가족 뜻에 따라 팬들을 위한 빈소가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공개된 빈소 역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룹 AOA가 컴백 쇼케이스를 취소하고 엑소도 콘텐츠 공개 일정을 연기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구하라 씨의 갑작스런 비보에 이번에도 악성 댓글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구 씨는 올해 초 여러 가지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SNS를 통해 악성 댓글로 고통받아온 지난 날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보니까 좀 마음이 되게 나쁜 말 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똑같은 사람인데 악플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악성 댓글 처벌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악플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절망적인 상황을 유도하기 때문에 악플이 근원적으로 발생하고 생산 유통되는 시스템들을 차단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절친 설리 씨가 떠나고 난 뒤 설리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며 다짐했던 만큼 지인들과 팬들의 안타까움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게 단장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하위권에 머물렀던 롯데와 한화가 선수 출신 단장을 선임했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최도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근 롯데와 한화의 2대2 깜짝 트레이드는 선수 출신 신임 단장들의 작품이었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9위로 쳐졌던 한화의 신임 단장은 한화 레전드였던 72년생 정민철 해설위원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우한 최다승 타이틀을 가진 정 단장은 중장기 육성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 하나이글스가 중장기적으로 젊은 선수들의 육성도 필요한 그런 구단이라고 저는 인지를 또 했고요. 그래서 올 시즌 또 내년 시즌 퓨처스에 대한 어떤 촘촘한 계획 조금 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 출신 단장의 강점은 선수들과 긴밀한 소통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구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필드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담백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꼴찌팀 롯데는 파격적으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출신인 성민규 단장을 선임했습니다. 기아 2군에서 뛴 선수 출신으로 나이는 롯데 4번 타자 이대호와 동갑인 82년생입니다. 데이터 야구를 추구하는 성 단장은 데이터에만 매몰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계도 같이 보고 전통적으로 하는 스카우팅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지 그 데이터에 대한 기반은 데이터만 바라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당장 성적이 나지 않더라도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젊은 선수 출신 단장의 강점은 역시 소통이라고 꼽았습니다.
선수들과의 소통에서 아무래도 좀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지만, 하지만 저는 젊다고도 무조건 장점이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더 다른 면에서도 뛰어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 프로야구에선 팀 성적과 운영면에서 합격점을 받은 김태룡 두산 단장을 비롯해 적지 않은 선수 출신 단장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선수 출신 단장만 모두 7명. 대세로 자리매김한 선수 출신 단장들이 내년 프로야구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큐드입니다. 올 시즌 다승과 승률, 탈삼진 등 투수 부문 3관왕을 차지한 두산 에이스 린드블럼이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린드블럼은 기자단 투표 결과 880점 만점에 가장 많은 716점을 받아서 양의지와 양현종 등 경쟁자들이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린드블럼은 올 시즌 20승과 승률 8할 7푼, 탈삼진 189개로 모두 1위에 올랐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체력 소모가 큰 여자 프로농구에선 30살이 넘으면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축 선수 5명의 평균 나이가 무려 32살인 팀, 신한은행이 화제입니다. 허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6개 구단의 모든 선수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신한은행 한채진입니다. 선수 생활의 마무리를 생각해야 할 35살. 하지만 한채진은 놀랍게도 올 시즌 모든 선수 중 코트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뛰고 있습니다. 언니들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시즌 때는 비시즌 때도 거의 빠지지 않고 운동을 같이 했어요. 맏언니 한채진을 포함해 신한은행의 주축 선수 중에는 유독 30대 큰언니들이 많습니다. 김수연과 이경은, 외국인 선수 비키바흐까지 모두 30을 훌쩍 넘긴 베테랑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어느덧 프로 데뷔 12년째를 맞는 에이스 김단비가 막내 역할을 맡는 보기 드문 상황도 벌어집니다. 어쩌다 보니까 막내가 또 되니까 다시 그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언니들한테 좀 많이 의지할 수도 있고 기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을 앞두고 한꺼번에 5명의 선수가 은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선수단을 조합하다 보니 30을 훌쩍 넘긴 노장들이 팀의 주축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소속팀이 해체됐던 한채진도, 부상으로 은퇴와 복귀를 반복했던 김수연도 아픈 과거는 있고 서로를 보듬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선수들은 농구의 이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술 전략을 제가 짤 때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최하위를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신한은행은 30대 노장들의 투혼을 앞세워 1라운드에서 값진 2승을 수확했습니다. 휴식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여자 프로농구. 나이를 잊은 신한은행의 큰언니들이 올 시즌 신선한 돌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 화이팅! YTN 허재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3도로 어제 아침만큼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1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7도가량이 높겠고 평년 기온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현재 내륙은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 구름만 가끔 지나며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6도, 청주 1.7도, 대전 0.5도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낮은 모습인데요.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 14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동해안 지방에 비와 눈이 오겠고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번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텐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